재발된 교모세포종하고 그레이드 3 아스트로사이토마를 가지고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 결과인데요. 결론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CR이라고 해서 이 반응이 되게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속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CR이라고 해서 우리 컴플리트 리스판스 가장 좋은 거고요. PR이라고 해서 파셜 리스판스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고, SD라고 해서 스테이블한 디지즈, 그러니까 이까지는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커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PD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그러니까 암이 좀 진행된 경우인데, 이게 AST가 아스트로사이토마 우리가 그레이드 3고요. 그 다음에 GBM이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폼이라고 해서 교모세포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그냥 우리가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재발하면 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모달 저용량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PCV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바스틴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바스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PCV 정도는 이제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주파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만 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런 이제 우리 리스판스가 반응이 여기 말한 대로 뭐 CR이라든가 PR이라든가 SD가 확실하게 이렇게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 한 거보다는 확실하게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8주간 일주일에 3회씩 고주파 온열 치료를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열 치료 학회에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왔길래 제가 이제 발췌해서 우리가 넣은 거고요. 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AST 아스트로블라 그레이드 3고요. 요거는 이제 교모세포종입니다. 요거는 텀을 두고 이거는 촬영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 3년 정도 텀을 뒀는데 이제 많이 좀 좋아졌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한 바로 12월 달에 한 거하고 1월 달에 한 거의 차이예요. 8주간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좀 우리가 파샬,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제 효과를 봤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대로 그대로만 남아 있어도 분명하게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요즘 이탈리아 자닥신하면 알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들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이제 부산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고신대학교라든가 이런데 이제 통합의학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거라서 제가 한번 소개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항암방사선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혈관 팽창이 있어서 더 잘 흡수가 되고, 또 면역세포들도 많이 가고, 이제 산소도 많이 가서 방사선 치료하고도 좋고요. 요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진짜 반응이 좋은 경우예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방암 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전히 암이 있어서 다 이제 혈관 신생이 많아서 피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살짝만 건드려도. 근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아까 뇌종양은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고 나머지 암들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결과적으로 면역으로 귀결되거든요. 여기서 2018년도에 8월 달에 나온 생동영상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카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백혈병에서만 시행이 됐던 게 교모세포종 임상을 해서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하나 보태는 건데, 견디시면 됩니다. 5년 정도까지만 견디시면 저는 좋아질 날이 분명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밴드장님도 계시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멘탈입니다. 제가 자기가 포기해버리면 또 끝나는 겁니다.
뭐 대학병원에서 3개월 살아요, 6개월 살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3개월 살지. 저는 제 경험, 저희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3개월 산다는 사람들이 8년, 9년 산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가족들이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또 이제 열심히 하면은 분명하게 그 얘기보다는 오래 살 거라고 저는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냥감 본 환자들 보면 요거는 카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동영상이 한번 발의 사망자 수 약 8만 명. 34년째 한국인 사망률인 1위 바로 암. 여기서는 이별이 상당히 비싼다고. 탈모, 구토 등 고통스러운 화학 항암 치료를 이겨내야 하는 암 환자들. 그러나 잦은 재발과 전이는 이들을 더욱 절망하게 한다. 마치고 고통을 넘어서 죽여달라고 해. 나 좀 죽여달라. 최근 기존의 치료제를 물리는 면역 항암제의 등장으로 암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아,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상당수의 암동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중에는 정말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인류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50년. 과연 가까운 미래에 암 정복이 가능할 것인가?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 지금 알아봅니다. 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병, 바로 암입니다.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고인류의 화석에서 악성 종양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해온 암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등 기본적인 항암 치료도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대중화됐죠. 하지만 사실 인류가 가장 먼저 시도한 항암 치료법은 면역 치료입니다. 기원전 1550년께 작성된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종양이 발견되면 해당 부위를 절개하고 더러운 수건으로 문질러 감염을 유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감염을 유발해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춰져 있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자, 이 역시 면역의 힘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한 치료를 면역치료라고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면역치료법이 항암치료의 최신 요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정상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면역항암제. 그런데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정상세포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보니까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키메라. 키메라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또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괴물입니다. 유전자가 다른 동물들이 하나로 합쳐진 셈이죠. 최근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중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카티유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티의 원명칭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키메라처럼 면역세포인 T세포에 새로운 유전자를 더해서 이 암세포를 정확하게 추적해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언론들은 식품의약국 FDA의 CAR-T 치료제 승인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승인 석 달 전
한 소녀가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에밀리 화이트헤드. 이곳에서 최초로 CAR-T 치료를 받은 어린이 혈액암 환자다. 에밀리는 2012년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생존해 있다. 이날은 암이 완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날이었다. Excellent. That's what I needed to do. We do have our counts back, and they look perfect. So everything looks exactly the way we want. I'm really happy with the results. I think we're really hit the 5-year mark for real this time. 암이 없이 5년을 보낸 에밀리는 그날로 완치를 판정받았다. Nice job, Emily. Broadly speaking, 10 years ago, I don't think anybody thought that you could productively use the immune system to fight cancer. Now, I think most doctors would agree that in addition to chemotherapy, radiation, and surgery, this is the fourth thing, immunotherapy. That's a huge difference. This is already changing the lives of patients with leukemia. 2010년 5세의 나이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에밀리. 치료 중 화학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했고 16개월 뒤에는 혈액암이 재발했다. Doctor here said we're done. We don't have any more weapons in fighting this cancer, so we'll set up hospice for you. 에밀리의 부모는 CAR-T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치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부작용으로 고열과 쇼크가 발생했다. 그러나 잘 이겨냈고 에밀리는 CAR-T 치료로 생명을 되찾은 첫 번째 어린이가 되었다. 그 후로 13세가 된 지금까지 에밀리는 매년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다. I got sick with cancer and nothing worked, so they had to give me T cells and it worked. And now I'm 5 years cancer free. I just kept fighting and I never gave up. CAR-T 치료법은 체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꺼내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특정 암세포와 반응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CAR-T 세포다. 이 CAR-T 세포를 다량으로 증식시킨 뒤 마지막으로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한다. 몸 안으로 들어간 CAR-T 세포는 혈관을 돌아다니며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통해 혈액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세포의 CD19라는 항원을 인지하고 즉시 파괴한다. CAR-T 세포는 단 한 번의 투여로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쇄 살인마라고 불린다. CAR-T 치료제의 등장은 인류가 암 정복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을 받는다. FDA에서 허가를 받은 혈액암 중에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첫파타 역시 CAR-T 치료제로 새 삶을 얻었다. 4년 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그는 거대 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When they did the MRI, they had found tumors, and the tumors were in my back, by my heart, and by my groin. And one was very large by my heart. So with the diagnosis, which was a total shock to me, they did the blood work and figured out that I had large B-cell lymphoma. 발견 당시 암은 이미 장기 곳곳에 퍼져 있었다. 수술, 화학 항암제, 방사선 치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Because then you think, oh, yeah, he's cured. He went through, he had chemo for a whole week. You think, okay, that's it. He's going to be cured. And it didn't work. Like I said, we had to be positive for him and for us. But it was devastating to see him just decline. 의료진의 마지막 제안으로 CAR-T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 척.
months, he had a complete remission. So a month later, we did a scan in his case, and then we found out he was in a complete remission, meaning that all the previous abnormal lymphoma spots all went away. 단 한 번의 칼치 치료로 첫 파탄은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기존 화학 치료나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던 혈액암 환자들에게 에밀과 첫 파탄은 큰 희망이 되고 있다. It felt surreal, kind of like you thought, is it really true? Is this really, but every time, because he would go every 3 months to get a PET scan, so it would come back clean. And then so now it's like every 6 months and it's clean. And then, so now I think he goes every once a year. So it's like, it's just amazing. 여러 혈액암종에 대해 칼치 치료를 실시한 결과 40에서 90%가량의 환자들이 한 번 주입으로 암이 모두 사라지는 완전 환희에 도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칼치 세포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까다롭고 4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 치료법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혈액암에 이어 고형암 치료제로도 발전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칼치 치료 후 악성 뇌종양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종양 부위와 뇌 척수에게 칼치 세포를 직접 주입했을 때 종양이 완전 소멸된 것이 확인된다. I think immunotherapy in general has opened up a whole new avenue and therapeutic approach to complement the standard pillars of cancer therapy, meaning radiation, chemotherapy, and surgery. So the field of immunotherapy, for which CAR T cells is one approach, is really changing the way that cancer is being treated. And I think it will continue to change the way, and hopefully CAR T cells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that.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1차, 2차 거쳐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고생해서 안 듣는 걸 확인해야지 약을 줘요. 그다음에 생활식 제제를 쓰거든요. 그 약은 드라마틱해요. 나름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긴 한데 이제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카티라든가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들이 분명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오프라벨로 이제 어떻게 쓸 수 없느냐 그런 이제 모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체들이 이제 그래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길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길들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제가 4년간 암 환자들을 봤는데 이제 그 중에 진짜 열심히 관리하고 보호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아이고 이게 뭔가 해서 한번 와봐서 아이고 뭐 변화도 없네요 그러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본 결과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메시브하게 치료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원칙 하거든요. 표준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아까 뭐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케모다라가 IT 이렇게 그 방사선 치료 케모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역 우리가 앞으로 얘기 드릴 뭐 사이머신 알파 1 제제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뭐 미실토 제제라든가 뭐 셀레인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떤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 치료 중에 하나가 이뮤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T세포 오리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를 안 드려요. 요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비싼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뭐 막 통계로 막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생존율이 분명하게 여기 무병 생존율이 향상이 돼 있는다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발도 안 하고 있는 암이 줄어들고 그런 약제는 아닌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뭐 T세포 오리진에 이제 면역 세포를 한 뭐 몇십억 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암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팩터로 보는 거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이뮤셀만 할게. 그러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녹십자라는 큰 기업에서 하고 있고 식약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질이 떨어진다든가 뭔가 감염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강점이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뇌종양 환자분들은 많이들 알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자극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화면에 나왔지만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건이 되시면 이제 저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진짜 빚을 져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그냥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 좋고. 그것도 T세포, 이것도 T세포인데 아까 CAR-T 같은 경우는 카트 같은 경우는 키메라 이제 안티젠 리셉터라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T세포에다가. 이제 우리가 3차 면역 항암제가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키트루다 옵티브 여보이, 펜브리즈맵이나 리볼루맵이나 마블 끝나는 게 3세대가 많은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역력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암세포가 있고 면역세포가 있으면 면역세포가 당연히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러 가면 얘네들은 단백질을 뿌려서 자기가 암이 아닌 척을 해요. 그러면 못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PD-L1이라는 그 T세포에 PD-1이 있거나 암세포에 PD-L1이 있으면 이게 발현이 되면은 이제 이 키트루나 옵티브나 여보 이런 물질을 주입하면은 암세포에 가서 걔네들이 붙어요.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얘네들을 쉽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을 못 뿌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3세대인데 아까 이 CAR-T 같은 경우에 더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T세포 자체에 이제 키메라 항원이 붙어서 암세포를 그 CD19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공원세포종이라고 해서 한번 틀어드린 건데 이게 분명하게 고형암에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분명하게 싸질 테고 머지않아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이건 치료기 때문에 그 정도 부작용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뮤셀도 T세포인데 저거는 CIK라는 세포가 있어요. 사이토카인 인듀스 킬러 셀이라고 해서 저것도 NK하고 NK 할 때 우리 일본에 가서 많이 하는 NK 있잖아요. 일본의 NK도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안 해요.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 아산이나 삼성이나도 하는 게 절제 가능한 간암 환자한테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면은 당연히 대학에서 하겠죠.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서포티브 케어 이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괜찮다고 봐요. 아까 CIK라는 킬러 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T셀, 활성화된 T셀이 들어있는 게 이뮤셀입니다. 이 면역세포는 이제 NK 세포, 우리가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살의 세포. 얘네들은 그냥 가서 암세포가 보이면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세포고요. T세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면역세포입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APC라고 해서 항원 지시 세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암이야 그래야지 가서 달려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늦어요. 그래서 NK가 이제 만약에 잘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긴 한데 근데 녹색에서 말하는 이뮤셀은 CIK라고 해서 K 킬러셀이 있어요. 비슷한 T세포 오리진이긴 한데 그래서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NK는 왜 일본 사회에서도 대학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조금만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금방 증명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그게 왜 대학교에서 인정 안 해주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눌러주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에이전시들 많잖아요. NK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뭐 암이 사라졌다, 어떻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방대한 우리 어떤 게 항암제로 증명이 되려면 방대하게 우리 페이퍼들이 나와야 돼. 이런 임상이 나와야 돼. 근데 일본에서는 아마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크게는.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떠냐면 가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의원에서들 대항을 해요. 이제 각자 이제 큰 병원에서 뭐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센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저희 병원에 좀 VIP 분이 한 분 입원하셔서 그분이 이제 NK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일본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두루두루 가셔서 조사를 해오셨나 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안 하더라.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NK에 대해서 뭐 수의상세포, NK, 뭐 이면셀 이게 만약에 이걸로 치료가 완치가 되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한 반 이상이 다 이면셀을 하시고 계시고 NK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키메라 암 같은 걸 예를 들면은 암을 찾아서 잘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하게 컨디션 회복이 되고 뭐 이제 효과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확률적으로는 아직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항암제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100명 했는데 80명 이상이 효과가 나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같이 키툴다 옵티보 여보 이건 PD-L1이 PD-1이나 PD-L1이라는 그 단백질이 발현이 돼야지 쓰는 게 있고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생리병들이 나오겠지만 PD-L1이나 PD-1이 발현이 된다 해도 한 30, 40% 정도에서 효과가 있고요. 없어도 1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나 또 저희 병원에 계신 한 분이 PD-L1이 없는데도 삼성병원에 졸라서 한번 지금 옵티보를 하고 계신데 이 스테이블한 디지즈가 됐어요. 지금 암이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 거예요. 아까 보면 그 동양인 의사가 나와서 굉장히 행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또 행운아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원래 항암 치료하는데 뭐 콩팥에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뼈암 전이 되신 분인데 뭐 그 감성병원 교수님을 설득을 해서 지금 자기 돈으로 하고 계신데 좀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줄진 않았지만 이 병이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하시자고 한국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암이라는 놈들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얘네들이 커지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거나 죽습니다. 자극을 주는 거는 수술하는 방사선 이런 표준 치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고령이거나 너무 어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표준 치료는 무조건 가시되 같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검증이 된 것들 뭐 우리가 사이모신 알파암 같은 경우에는 항종양제로 분류가 돼 있고 미질토 같은 경우에는 항종양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미질토는 70년도부터 나온 약이라 굉장히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팩터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이모신 알파암 같은 경우는 NK 세포 활성도를 올려주고 미질토 같은 경우에는 T세포 활성도를 올려주고 항행 기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가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 100%는 없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 PD-L1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저거보다 분명히 더 좋은 마커들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5년 앞으로일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지금 돈을 벌려고 제약사들이 눈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만 개발하면은 진짜 1억 청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병생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민세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까 얘기한 사이모신 알파 1입니다. 이거는 자작시라는 뭐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